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8장에서 리스트 다시 1이라는 것을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했던 게 바로 리스트에 대해서 리스트가 뭔지, 그리고 리스트를 어떻게 선언하고 리스트의 값들을 요소들을 찾고 뭐 삭제를 하고 뭐 이러한 등등의 방법을 알아봤으며, 그리고 기본적인 기초적인 리스트의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 9장 리스트 두 번째 이야기인데 조금 리스트에 대해서 심화적인 내용이 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리스트 복사하기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리스트를 우리가 한 번에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리스트에는 얕은 복사가 있고 깊은 복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는요,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타 언어에서도 이렇게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두 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얕은 복사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얕은 복사는 우리가 shallow copy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리스트 변수는 아시다시피 다들 리스트 객체를 직접 저장하고 있지 않죠. 뭘 저장을 하고 있어요? 주소값을 저장을 하고 있다. 그죠? 제가 이거는 메모리 그려가면서 매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뭐 call by value라든지 call by reference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리스트 자체는 다른 곳에 저장되고, 여기가 바로 이제 사용자 정의 메모리 영역인 힙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이 리스트 변수 요 놈은 우리가 스택에 이제 우리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의 참조값 뭐예요? 참조가 바로 reference value 해가지고 우리가 주소값을 의미하죠. 참조값, 즉 주소값만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소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인덱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리스트의 변수, 리스트의 값들, 요소들, 그죠? 어레이, 엘러먼트 이 요소들의 값들을 우리가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변경도 수정도 가능하죠. 그죠? 그게 바로 리스트가 mutable object, 변경 가능한 객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참조 값이란 메모리에서 리스트 객체의 주소 값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런 사소한 것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걸 메모리까지 신경을 쓴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머리가 더 아파질 수가 있지만, 그런데 리스트를 복사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 call by objective, call by reference objective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소리를 높여가면서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개념들은 일반 프로그래머들은 다 이제 뭐 알고 있을 거예요.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리스트 객체를 다루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리스트를 복사를 하려고 할 때는 약간의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만약 리스트를 복사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문장을 실행하였다고 하자라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스트는 복사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걸 의미하는데요. 자, 보시면 스코어즈에다가 우리가 10에서 50까지 리스트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스코어즈, 자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스코어즈가 요렇게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values에게 스코어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주소값이죠. 주소값을 여기다가 똑같이 갖다 넣으니까 그림의 형국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values도 동일하게
이 주소값을 지니게 되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scores와 value는 모두 동일한 리스트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values는 squares 리스트 별칭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주소를 넘겨줬으니까 똑같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얕은 복사, shallow copy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다면 원본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던 이 squares 이놈은 같은 주소 값을 들고 있는 이 values의 인덱스로 접근을 해서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 values를 통하여 리스트의 요소의 값을 변경한다면 squares 리스트에 영향을 끼치겠죠. 당연히. 왜? 주소를 아니까요. 주소를 같은 리스트 객체를 들고 있으니까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무슨 값을 우리가 인덱스를 줘가지고 values 인덱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값을 저장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한다면 당연히 squares가 가르치고 있는 리스트 객체도 같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완벽한 복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이건 완벽한 복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얕은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면 자 squares에 이렇게 선을 했다가 values한테 squares의 주소를 넘기고 그리고 values의 두 번째 2라는 인덱스 요거다. 그죠? 30에다가 values라는 이놈 으로 우리가 99를 접근했어요. 99로 바뀌었어요. 바꿨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자 반복문을 우리가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에 결과론적으로 99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거는 스코어즈에 있는 것들 요소들을 다 출력했는데 여기에서는 values 인덱스로 접근을 해서 99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코어즈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코드 때문에 그죠? 이 코드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스코어즈에 있는 주소가 values 주소에도 똑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르치는 리스트 객체가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values로 접근을 하든 또 values가 또 다른 데에다가 주소를 넣어놨으면 그걸로 하든 간에 이렇게 다 동일하게 가르칠 거예요. 그럼 이걸로 바꾸든 원본 리스트의 변경이 일어나겠죠. 왜? 얘는 뮤터블 오브젝트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얕은 복사는 원본 리스트의 값까지 변경시킨다. 그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같은 주소 값을 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거는 진정한 복사가 아니죠. 우리가 복사를 한다라는 뜻은 내가 복사를 했는데 그 원본 복사 객체는 다른 복사 객체가 값이 이제 그걸로 이제 변경을 한다고 한들 이거는 더 이상 원본 리스트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원본 리스트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자기가 복사한 객체를 변경을 시키고자 한다면 이거는 원본 리스트에 영향은 전혀 안 준 채 자기가 복사했던 그 리스트를 가지고 무언가 변경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얕은 복사는 결코 완벽한 복사가 아니다. 주소를 공유할 뿐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주소를 공유하다 보니까 인덱스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값을 변경을 시킴으로써 원본 리스트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죠? 이거는 복사가 아니에요. 그냥 공유예요, 공유. 그죠? 공유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진정한 복사,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리스트 복사 이거는 타 언어에도 이러한 개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깊은 복사.
따라해서 우리는 딥 카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리스트를 올바르게 복사하는 방법은 뭘까? 그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깊은 복사 딥 카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요거 했죠, 그죠? 리스트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건 리스트 메서드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리스트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이죠. 맞죠? 예, 생성자 리스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메서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 여기서 메서드라고 적었는데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객체 지향 개념을 배우면 이거는 생성자가 될 겁니다. 아무튼 리스트 이 생성자라는 내장 함수는 리스트를 받아서 복사본을 생성해서 똑같은 복사본을 만들어서 반환을 시켜줍니다. 코드를 한번 보면 자 스코어즈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제가 또 잘못 적었군요. 아하, 죄송합니다. 자, 요거를 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 30, 그리고 40, 5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이런 사소한 또 제가 죄송합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스코어즈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이 앞과 같이.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values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스코어즈 자체를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 엄밀히 말하면 생성자인데 메서드라고 칭을 할게요. 리스트 메서드라는 이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로 뭐예요? 리스트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메서드는 이 스코어즈와 동일한 이 스코어즈에 있는 어레이 엘리먼트, 리스트 요소가 들어있는 값으로 만들어서 그 형태를 다른 곳의 메모리에 만들면서 얘한테 던져준다는 거예요. 주소값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values 2에 99로 우리가 바꿨다면 원래 얕은 복사를 했을 때는 스코어즈도 99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데 깊은 복사를 하게 되면 얘는 또 다른 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넘어온 주소의 값에 있는 리스트의 객체에 있는 그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얘가 99가 얘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찍어보면 자 원본 객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두 번째 객체, 두 번째 카피된 객체에서는 만 99로 바뀌고 있죠. 맞나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림상으로 보면 스코어즈는 지가 따로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리스트 메서드에 의해서 리스트 함수에 의해서 내장 함수에 의해서 새롭게 생성된 이 리스트 객체를 반환받았기 때문에 얘 역시 또 다른 리스트 객체의 주소 값을 들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에 여기에서 values 2에서 이 부분에서 99로 바꿔도 여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고 여기에만 영향을 끼치더라 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복사죠. 맞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한 복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는 리스트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카피라는 모듈이 있어요. 이거는 카피를 하기 위한 모듈인데요. 이 모듈, 우리 이제 모듈 만드는 방법도 알죠, 그죠? 그래서 이 카피라는 모듈에서 import 해서 딥 카피나 아니면 아스타를 가져와서 다 땡겨 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아니면 import 카피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죠? 할 줄 알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땡겨 왔는데, 자, 두 번째 방법은 딥 카피 메서드나 혹은 카피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딥 카피나 카피 메서드 뭐 내장 함수라고도 하고 뭐 근데 이거는 그냥 메서드라고 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장 함수도 리스트를 받아서 복사본을 생성해서 반환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얘는 깊은 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주소값을 지니게 되어 원본 리스트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코어즈에 똑같이 선언을 했고, 이거는 뭐 150으로 선언을 했군요. 그래서 여튼 자 values에다가 deep copy 혹은 그냥 copy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로 이 scores, 즉 자기가 복사하고 싶은 원본 리스트 값을 넣어주면 동일한 값을 지니는 해당하는 그러한 리스트 객체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얘가 그에 대한 주소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딥 카피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카피 아시겠죠? 이거는 카피라는 모듈에 존재하는 메서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참고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이제 넣어놨는데요. 참고로 비교 연산자였던 우리 이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리스트 다시 1장, 리스트 다시 1, 지난 8장이었나요? 거기서 우리가 리스트 기초 연산에서 비교할 때 이꼴 연산을 썼다, 그죠? 그런데 이 요소, 이거를 쓰게 되면 뭐예요? 리스트 요소의 값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서로 두 개의 값들을 가지고 와서 첫 번째가 틀리면, 즉 폴스가 나오면 뒤에 건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폴스로 리턴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소의 값을 비교하여 같다면 얘는 true를 리턴하라 했지만 이제 원래는 그렇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요. 이 이꼴 연산은 주소값 비교예요. 원래 다른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주소값 비교예요. 이 이꼴이. 그런데 값 비교는 우리가 이제 equals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이제 값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오버라이딩을 치고 거기에서 값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깊은 복사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튼 파이썬에서는 이꼴이 값을 비교하는 거지만 근데 그러면 도대체 파이썬에서 리스트는 주소값을 비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주소값을 비교하는 키워드는 바로 is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얕은 복사잖아요. 그러면 scores 하고 is 하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values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얕은 복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주소값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같은 객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true를 리턴하게 되고요. 근데 깊은 복사에서 scores is values 이렇게 하면 깊은 복사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주소값이 틀리죠. 그럼 false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얕은 복사를 우리가 하면 주소값이 같고 깊은 복사를 하면 주소값이 당연히 틀리겠죠. 이게 진정한 복사니까요.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는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소를 공유하는 개념이고 이건 아예 주소를 독립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개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 shallow copy, deep copy라는 용어들이 IT 쪽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거는 리스트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가면 이제 클래스도 복사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없지만 리스트에는 없지만 파이썬에서는 없지만 어레이도 배열도 이렇게 복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많은 그림을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한 딥 카피나 카피. 이거는 카피 모듈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복사를 하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우리 인덱스 이용하는 방법 있죠, 이거. 자, 뭐예요? 콜론. 콜론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거는 0이 되죠, 그죠? 0이 되고 여기에는 뭐예요? 그죠? 이거는 마지막 끝을 나타내는 그걸 생략되는 거 우리 해봤다, 그죠? 뭐 이렇게 해서 4 콜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인덱스 4 포함해서 뒤에 있는 것들 다 출력하는 거 우리 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넣으면 리스트에 있는 요소들 다 삭제가 되는 그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실습으로 한번 지난 기초 연산에서 다 해봤습니다. 그럼 이런 인덱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거 실수를 했군요. 30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50인데 예, 제가 자꾸 이런 실수를 하고 있네요. 예. 자, 여튼 자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요. 다시 한번 더 죄송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인덱스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스코어즈 해서 콜론을 이용을 해서 밸류즈에다가 대입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죠. 이거에 대한 요소들을 전부 다 여기에다가 만들어서 인덱스 형태로 복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깊은 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얘도 99를 바꾸면 동일하게 출력을 하더라도 다른 주소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얘도 각각 원본 객체, 리스트 객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고 뭐예요? 자신의 객체에만 리스트 객체에만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거를 왜 제가 또 이렇게 했을까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방법으로 이런 인덱스를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딥 카피, 깊은 복사를 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보면 되겠다, 그죠? 예. 이게 바로 리스트 복사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캐치해야 되는 거는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 차이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언급을 드리면 얕은 복사는 주소 값을 공유하는 거고 깊은 복사는 뭐예요? 그렇죠. 깊은 복사는 우리가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방법. 그죠? 그래서 새로운 주소를 할당해 주는 거, 독립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리스트 메서드, 즉 내장 함수로 존재하는 리스트 메서드와 그리고 카피 모듈에 있는 딥 카피와 카피,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덱스를 이용하는 이 방법,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겠지만은 가장 현명하게 쓰는 거는 뭐 이걸 쓰시든 메서드를 적절히 이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앞서서 했던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또다시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근데 objective라고도 하고 call by reference objective, reference objective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미 앞서서 우리는 앞서서 함수로 인수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우리가 수차례 연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값으로 호출하기는 call by value 혹은 파이썬에서는 call by objective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한다. 아니면 pass by value. 그죠?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함수로 우리가 변수를 전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값이 복사가 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넘길 때
모두 다가 주소를 다 넘겨요. 모두 다가 그죠? 주소를 넘겨서 우리가 콜 바이 오브젝티브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다른 타 언어에서는 콜 바이 밸류라고 하면 지역 변수, 즉 매개 변수의 그 값이 복사가 돼서 원본 호출하는 곳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개념인데, 그리고 그런데 여기 밑에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파이썬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파이썬에서는 정수나 문자열, 얘들은 immutable object죠. 그죠? 변경 불가능한 객체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변경 불가능한 객체들을 우리가 함수의 매개 변수 값으로 매개값, 인자값으로 던질 때는 값으로 호출하는 방법으로 전달된다. 그런데 찍어보면 주소가 넘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객체의 참조값이 함수의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되는 건 맞는데, 얘들은 변경 불가능한 객체이기 때문에, 얘는 함수 안에서, 만약에 함수 안에서 매개 변수로 넘어온 값을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되죠. 변경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객체가 생성된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funk1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뭘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id 함수를 써서 여기에다가 값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y는 10이에요. 그리고 프린트해서 y의 값을 먼저 찍고 있죠. 그죠? 그래서 y의 값이 먼저 출력이 됐고, 자, 주소 값이 248이에요. 그런데 funk1을 호출했을 때, 이 메서드를 함수를 호출했을 때 y의 값이 넘어가는 게 뭐예요? 그쵸? 여기에서 값으로 이렇게 10이 넘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 객체를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이뮤터블 객체라고 한들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객체가 만들어져서 이 주소를 여기에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뮤터블 객체와 이뮤터블 객체의 차이점을 알고 정리를 꼭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10이라는 값이 넘어갔어요. 그럼 애초에 이 x에는 이제 10이라는 값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코드가 없다. 이 코드가 없다면 여기에서 이거를 찍어도 똑같이 248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객체를 생성을 이미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찍어 버리니까 이거는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져서 760이라고 주소값이 변경이 되어 버렸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완전 지금 다르게 인식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뮤터블 객체들이 연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값으로 대입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call by value라고도 하고 call by objective다라고도 얘기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값이 이러한 내용들이 또다시 나온다라는 것은 이 파이썬만의 이러한 모든 것을 객체로 판단하는 게 바로 파이썬이거든요. 파이썬 언어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다시 여러분들의 앞에서 이미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이뮤터블 객체가 넘어갔는데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어차피 주소값이 넘어가긴 하지만 주소값이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객체라면 그냥 10이 복사되어지는 것과 유일하게 똑같을 건데 여기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주소값을 지니게 되는 형태가 바로 파이썬에서의 call by value 혹은 call by objective죠. 맞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가 그때 정리했던 내용 중에서 이뮤터블 객체인 이러한 정수나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정수 그리고 문자열 뭐 튜플 이런 것들은 변경이 불가능한 객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경이 가능한 객체가 있었죠. 뮤터블 객체, 뮤터블 오브젝트. 그게 뭐였어요? 바로 리스트와 우리가 딕셔너리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일단 리스트니까 리스트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값으로 호출하는 콜바이 밸류, 콜바이 오브젝티브를 봤다면 이번에는 참조로 호출하는 거, 즉 뮤터블 객체들, 그죠? 리스트 객체에 집중을 한번 해서 변경 가능한 객체인 리스트를 함수에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그죠? 상황은 달라진다. 즉 리스트의 참조값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소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는 뮤터블 객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리스트는 함수 안에서 변경될 수가 있겠죠. 변경을 하든 변경을 하지 않든 그거는 자기 뭐 우리가 코드를 짜기에 따라서 나름이니까 설사 변경이 되고 삭제가 되고 그 뭡니까 리스트 요소들이 수정, 삭제, 변경이 될 값이라도 얘는 뭡니까 새로운 객체를 할당하지 않죠. 맞습니까? 할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의 요소들은 변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다고 한들 우리가 values를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러면 print values를 찍으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func to 메서드를 함수를 호출했다. 그럼 values의 주소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동일하게 이렇게 메모리가 있다면 여기에 자 이렇게 있으면 이 리스트 객체 뭐예요? 0, 1, 2, 3, 0, 1, 1, 2, 3, 5, 8 이게 쫙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호출해서 리스트 0번째 거 뭡니까? 0이라는 값을 99로 이렇게 바꿨다고 한들 주소가 공유돼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 가능한 객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call by reference, call by objective reference라고 해서 우리는 참조값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이 되어도 원본 객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영향을 끼치고 얘는 뭐 새로운 객체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만들어진 그 주소값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 역시 공유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값을 변경을 하면 우리가 호출한 곳에서도 찍어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설명을 드리면 자 변경 가능한 객체냐 변경 가능한 객체이냐 혹은 변경 불가능한 객체이냐 이거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변경 가능한 객체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리스트 그리고 딕셔너리 뭐 이러한 형태가 있었고 변경 불가능한 것은 정수형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정수형 그리고 문자열 그죠? 그리고 뭐 뒤에 배우겠지만 이제 나오겠지만 뭐 튜플 뭐 이런 등등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 가능한 거냐 가능하지 않는 거냐에 따라서 변경 가능한 거는 주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호출한 곳에 영향을 미치고요. 변경이 불가능한 객체라면 새로운 뭡니까? 객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수정을 한다든지 뭐 어떤 연산을 한다든지 그럼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얘는 호출한 곳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던 함수 안에서 만들어졌던 거는 함수의 호출이 끝나고 나면 매개 변수하고 지역 변수는 자동으로 소멸이 되죠.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예. 자, 시간이 좀 됐는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고요. 다음 장에서는 이제 실습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 이렇게 리스트 함축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알아두면 아주 좋은 내용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다음 이론 시간에 알아보고 실습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